네, 기본서 355페이지요. 자, 동시행변권 적용 확장. 꼭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공평원리에 입각해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있죠. 체킹하시고 전세권 무슨 시? 전세권 언제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등기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하죠. 그럼 그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그죠?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비워줘야 되겠죠.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있죠. 등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하고 전세금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서로 항변권 있죠. 그 상태에서는 그 자체 이행시의 책임 면제받죠. 그럼 이행시체에 빠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던져야 돼. 두 가지를 던져야 돼. 뭐하고 뭐? 목적물 반환과 말소 서류를 주고 안 주면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돼.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3번 판례 내지 통설이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 있죠. 자, 그거는 4번 체킹. 동원에 4번 뭐 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죠. 그러면 그거는 3편 채권 임대차죠. 위의 것은 2편 물권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 끝났을 때 하고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대차 끝났을 때하고는 말소 등기 서류 주는 것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은 말소 서류 같이 둬야 되는 거고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대차는 뭐예요? 등기 말소서 줄 필요가 없잖아. 그냥 목적물 비워주고 뭐하고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하고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대차 딱 한 번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미등기 전세는 등기 안 됐으니까 2편 물권 전세권으로는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대차 유효로 인정해서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낼게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뭐 가지고? 자, 유치권 가능할까요? 네? 왜 안 되죠? 왜 안 되지? 이게 유치권 나오면 착 이게 돌아가야 돼. 그러면 점유하다가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 달라는 채권 가지고 유치권 해야 되지. 근데 보증금은 이거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돈을 다 뭐하고 주고 인도 받아서 점유한 거니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무슨 권 하면 된다? 안 돼요. 단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의 무슨 권이다? 항변권 문제로 풀어간다. 뭐하고 뭐가 구별돼야 돼요? 유치권하고 나중에 뭐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이 구별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가끔 판례 태도입니다. 자,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4번에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경우 있죠? 네, 동그라미 3번 체킹. 주택임대차보법상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가로 묶으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의무.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뭐였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려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뭐였으므로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 격려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물을 뭐요? 동시행하게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 무슨 얘기죠? 동시행해서 해석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어느 게 변제기야? 그 임차권 등기 말소가 변제기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뭐다? 변제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특히 위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 이전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뭐 할 것? 이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게 선 의무예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주인은 뭘 줘야 되고 보증금 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사를 가면서 지체에 빠뜨리려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인이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이 주장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등기 말소가 무슨 의무? 변제기 아니고 그죠? 뭐가?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란 얘기야. 그래서 판례 가지고 많이 나올 거예요. 항변권은. 근데 이것저것 다 끄집어 다 삭제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뭐가 있으면 항변권,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변일 때. 근데 한쪽은 변제기고 변제기가 뭐야? 아니할 때. 그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으니까. 그때는 바로 뭐에 빠진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했더니만 이 예가 더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죠? 근데 일부러 하나 던져 놓은 거예요. 왜? 한번 던져 놔야지 머릿속에 한번 기억이 됐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 다시 또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가 내가 이렇게 3일을 공부했다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번 나갔다가 뒤로 2보 후퇴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게 공부예요. 근데 요즘 수험생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막 듣고 정리했으면 그게 다 내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뭐 한다? 양을 줄이는 방법 아시겠어요? 변제기일 때 하고 아닐 때, 동시행 관계이다 하고 아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항변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야. 지금 계약 분리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쌍무. 무가 두 개니까 뭐다? 쌍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7페이지 갑니다. 자, 법전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이상한 말도 있어, 그죠? 타이틀 제목은 이제 무슨 계약? 쌍무계약, 일방 채무가 양적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뭐하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갑하고 을하고 보세요. 쌍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정하고 누구도 약정했어요? 약정했습니다. 자, 갑은 무슨 채권이 있을까요? 대금.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을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을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채무가 돼요? 대금. 채무가 되죠. 또 갑은 무슨 채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의 대금 채권은 일석계, 을의 뭐가 되고요? 대금 채무가 되고, 그죠? 을의. 이쪽은 무슨 채권이 있고? 재산권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쪽은 재산권 뭐가 돼요? 채무가 돼. 누구한테는? 을한테는 대금 채무고 이쪽은 갑한테는 채무가 되죠. 무가 몇 개죠? 그러니까 뭐야? 쌍무.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런데 쌍무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화재가 났다는 얘기예요. 낙내로. 누구래요? 낙내. 그러면 낙내로 화재가 났다는 얘기는 누구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 없고 갑도 다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도 뭐가 없고 귀책 사유가 없고 누구도 갑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을 대금 채무는 면제일까요? 존속일까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대금 채무는 뭐 해주는 게 맞아요? 네? 면제해주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이 갑도 잘못 있어요? 그럼 갑도 잘못 있으니까 자신의 채무 있죠? 재산권 채무도 뭐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면제해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럼 을의 대금 채무가 면제되는 얘기는 뭘까요? 갑이 을한테 돈 달라 할 수가 뭐요?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대금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람의 재산권 채무가 면제받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 을도 갑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권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여기서 피는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다 피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보세요. 을이 만약에 계약금하고 무슨 금하고? 계약금 1억을 주고 중도금 5억을 준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고 가정할게요. 을은 이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겠지? 네.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돈 달라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또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얘 완전 피 보는 사람은 누가 피 보는 거야? 갑이요. 을은 돈 다 돌려받으니까 뭐 피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전적인 피해는 다 누가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뭐 할 수 없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뭐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따라서 대가 손실은 무슨 손실이요?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다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늘을 원망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갑. 이때 이 갑을 채무자라 할까 채권자라 할까 그게 설정하는 거예요. 돈이 불났어요? 집이 불났어요?
그 뭐가 기준이야? 집. 집 기준이면 갑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아니 재산권 달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우리 무슨 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이게 채권자 된다고 우리 무슨 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이 갑이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산권 문제라니까. 그 갑이 누구예요? 갑이 채무자. 그 대가 손실을 어렵게 이제 위험으로 고치고 부담. 누가 부담해요? 갑. 그래서 제목이 그 채무자 위험 부담.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옆에다 써놓을 말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갑, 귀 없고 을, 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갑한테 귀책 사유가 없고 누구도 을도 귀책 사유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이 건물이 홀라당 타먹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갑의 채무도 면제받고 을의 채무도 면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뭐 줄 의무도 없고 재산권 줄 의무도 없고 또 을도 대금 줄 의무도 없어요. 결국 다 누가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을은 준 돈 다 돌려받아가면 되는 거고 갑은 건물 날라갔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모든 피해는 다 누가 받는 거예요? 갑. 그래서 갑이 뭐다? 채무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매도일은 늘 채권자로 자리 잡혀 있어요. 왜? 하도 한이 많아서 돈에 필이 꽂혀가지고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적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갑, 재산권 이전 약정. 그러면 갑은 재산권 채무자고 을은 재산권 채권자고 을은 대금 지급 약정했죠. 그러니까 을은 대금 채무자고 갑은 대금보다 채권자. 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재산권도 있다는 것을 까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법에서 법전에서 채권자, 채무자 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집이 불났으면 재산권이니까 매도인이 뭐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고 돈을 가지고 놀게 되면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된다. 결국 다 누가 피해를 받아야 돼요? 갑. 네. 그러면 두 번째. 매수인 잘못으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아니, 화재가 났는데 지금 이게 지금 10억 주고 팔았는데 지금 얼마 준 상태에서 6억 누구 잘못으로? 아니, 우리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 이 얘기예요. 내 말은. 누구 잘못으로? 그럼 누군 잘못 없고 갑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 빈집 사가지고, 예? 10년 만에 집을 마련했어. 빈집이야. 가끔 가서 구경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비가 오는 날, 빈집에 가서,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담배 하나 붙이고, 깜빡하고 담뱃불을 놓고 나왔어. 그로 인해서 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불낸 거야? 그럼 불내면 어떻게 될까? 을이 잘못해서 화재를 했으면요, 을의 채무는 면제입니까? 존속입니까? 면제 못 시키죠. 이건 존속시켜야죠. 아시겠어요? 이 사람 잘못 없으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면제지. 그러면 존속한다는 얘기는 돈 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 사람 채무, 이 사람 면제받아야 되겠네.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뭐야? 뭐 내놔라. 지금 이 6억에다 나머지 얼마? 나머지 4억도 내놔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가 손실 누가 다 받아야 돼요?
을이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성신이 뭐예요? 위험, 부담. 누가 한다? 을. 을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여기서 찍어도 갖다 또 을 재산권 채권자라고 아셨어요? 네, 그 다음 편 넘겨보세요. 괜찮아요. 3월 가서 하고 또 5월 가서 하면 되니까 심할 거 없어. 자, 가로 3문 제목이 뭐예요? 오른쪽 주세요. 그거는 갑 잘못이 없는데 을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불낸 거예요? 을이 불낸 경우. 자, 읽어볼게요. 538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자 귀책사는 불능이죠. 누가 불낸 거예요? 을이 불냈다고.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만 읽을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누구? 갑. 목적물 인도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쉽게 풉시다. 계약 체결 후 낙내로 화재가 났어. 그럼 갑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없고 매수인도 매도인한테 할 수 없잖아. 그럼 결국 피해는 다 누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 아니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갑. 두 번째, 누가 불을 냈으면 을은 갑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는 거고 지가 불을 어떻게 내놔 할 수 없어. 그럼 갑은 을한테 뭐야? 네가 불렀으니까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부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다? 채권자 위험 부담지. 아직 제목 익숙하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은 두 가지죠. 그죠? 갑한테 잘못이 없고 을도 뭐가 없을 때. 또 두 번째는 갑은 잘못 없는데 을한테 뭐가 있는 경우. 잘못 있을 때. 위험 부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문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돼.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갑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낸 거 또 하나 불냅시다. 갑이 잘못해서 불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누가 불래요? 갑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갑은 을한테 상식적으로 돈 달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없는데? 아니 건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아니 지금 생각해봐. 여기는 지금 불이 났는데 서로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없고 돈 달라 할 수 없고 을도 달라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갑은 잘못 없고 을은 잘못 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뭐야? 돈 달라 할 수 있죠.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여기는 갑은 을은 돈 달라 할 수 없죠. 을은 갑한테 원래 재산권 달라 할 수 있는 재산권이 있냐 말이야. 건물이 없잖아. 그럼 다른 걸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걸로.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행불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갑이 채무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채무자 뭐가 있는 거고
귀책 사유가 있는 거고 위의 것은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예요. 뭐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불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채무불량이 아니니까 이건 또 다른 용어가 나와야 되지. 그죠? 이때 쓰는 제목만 연습하시면 돼. 무슨 부담? 이게 또 입에 잘 안 붙어. 처음에 여러분들 낙성 계약의 반대말이 뭐랄 때 입에 진짜 안 붙었지. 맨날 그지 같은 요물이 뭐야 도대체 맨날 요물 하면서. 이젠 입이 붙었잖아. 그죠? 한번 가면 돼. 그러면 이때 쓰는 제목은 뭐냐면 뭐예요? 이행 뭐다? 불능. 뭐라고요? 불능. 누구한테 잘못 있으면. 그러면 그 책 제목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내 몸에다 익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오른손 잡으시면 이행 불능이었죠. 이행 불능이었죠. 누가 불낸 거예요? 매도인이 불낸 거예요. 누가 불냈다고요? 매도인. 그러면 갑한테 잘못이 있고 을한테 잘못이 없구나.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고 매수인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그 손을 떼고서 올라가서 매수인 불. 누가 불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잘못이 없고 매수인은 잘못이 있네. 그럼 상식적으로 매도는 매수인한테 뭐 하겠어요? 네가 불냈으니까 돈 내놔 할 수 있잖아. 그럼 누가 피해를 봐야 돼? 지가 자업자득이니까 매수인이 다 지가 피해를 봐야 되겠지. 하나 더 올려가지고 제3자 불. 누가 불냈어? 그러면 매도인도 잘못 없고 매수인 잘못 없잖아. 그러면 매도인 돈 달라 하면 안 되겠네. 그럼 누가 받아야 돼? 매도인이 피 받아야 되지 뭐. 그렇죠? 그럼 다시 오른손이 뭐라고요? 아니 매도인 불. 됐습니까? 위에 매수인 불 제3자 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행 불능이 뭐다? 매도인이 불을 냈다. 갑기 있고 을기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매수인 불. 갑기 없고 을기 있다는 얘기지. 위에 제3자 불. 갑기 없고 을기 없지. 그쵸? 그럼 여기 아까 제목이 이행 불능. 이건 알고 있잖아. 그럼 이행 불능 위에 네 글자가 뭐다? 참 힘든 말. 위험 부담이라는 얘기야.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럼 이제 연습해 볼까요? 민법 전. 전형 비전형이죠. 네. 전형이죠. 다음에 약정. 이게 뭐예요? 낙성이죠. 요번 낙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무가 두 개네.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 귀잡고, 그죠? 왼손은 이행 지체. 됐죠?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있는 거야? 아니. 동시이행. 무슨 이행? 동시이행. 이해된 사람만 내려. 다 내렸어 지금요. 오른손은 뭐죠? 이행 불능이지. 그죠? 그러면 이 위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계약에? 아니 그 안에 내용이 좀 이게 엉클어져서 핀트가 안 맞아서 헷갈릴 상관 없어. 이 제목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1월, 2월은 무슨 내용 들어가서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아시습니까? 만약에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많이 잘 나오죠? 에? 그럼 첫 번째, 과거가 있거나, 예?
두 번째 굉장히 뭐 했거나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찍신이 왔거나 정상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목만 이 얘기하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뭐야? 지금 체물량이 두 가지가 있죠.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있잖아. 이걸 쌍무계약이랑 맞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뭐하고 연관이 있고 이행 지체와 연관이 있고 쌍무계약 힘든 말. 그 위험부담은 체물량의 이행 불능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제목에 16글자가 딱 나오죠. 쌍무계약에서 동시 이행은 체물량의 이행지체와 연결된 용어고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은 이행, 불능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 불.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잘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 수 있잖아. 예? 그럼 꼭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 제목을 걸어놓고 안에다 내용을 채워가자 하는 얘기 내 말은. 제목을 먼저 걸어놓고 그 안에다가 3월, 4월, 5월, 6월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채워가면 양이 좀 편해지는 공부가 될 것이고 아까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채우려다가 결국은 뭐야? 매일 완벽하다가 중간에 흐트러지면 탁 스스로 공부를 뭐 해버려 이렇게 놔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할 필요 없다.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민법은 책 볼 필요가 없대. 보라만 한 적도 없어. 그저 조문 몇 개 쓰라고. 2개. 563조. 그거 쓰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야. 지금 한 내용을 생각하면 뭐야? 쓰는데 한 30분 걸려 사실은. 전형 비전형 할 때 하고 낙성 요물할 때 청락 승낙 기억해야 되지. 네? 요물할 때 아까 계약금 계약 한번 또 생각해야 되지. 쌍무계약 와가지고 동시행하고 뭘 기억해야 돼? 위험부담하면서 동시행은 체불에 뭐하고 연관이 있고 이행 지체 연관이 있고 이행 불능은 위험부담 연관이 있죠. 네, 그럼 제목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367페이지. (367) 가로 2번 제목 무슨 권? 법정 해제. 아까 여러분들 해약금 해제한 적 있었지?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 나오지? 손해배상 문제 나오죠? 질문할게.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까? 없어. 무슨 해제는? 아셨어요? 쓸 거 없어요?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법정 해제권에는 계약 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법정 해제권과 각종 개별적인 계약에만 특수하게 인정되는 법정 해제권이 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요건으로 하는 발생하는 계약 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무슨 해제권? 법정 해제권만을 보기로 한다. 자, 1번 이행 지체는 해제권 발생이 있죠. 이행 지체가 나왔네. 아, 누가 떠올라요? 동시 이행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544조 제목이 뭐예요? 이행 지체와 해제. 그것만 딱 색깔 집어넣으세요. 이행 지체.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369페이지 가셔서 546조 위에 이행 불능 나왔죠? 누가 떠올라야 돼? 위험 부담이 떠올라야 돼.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자, 조문 들어가겠습니다.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하게 된 때라고 돼 있죠? 이때 채무자가 누구예요? 이때 채무자는 매도인 갑.
목적물 인도 채무자 갑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권자가 누구예요? 을은 계약을 뭐예요? 을은 갑한테 원래 뭐 달라 해야 돼요? 재산권 달라 해야 되는데 재산권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을이 잘못했을 때는 갑이 을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 할 수 있잖아. 돈 되잖아요.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는 거고 둘 다 잘못 없으면 서로 뭐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달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갑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갑은 을한테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 달라 할 수 누가 잘못했어요? 지가 돈 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갑한테 원래 뭐 달라 해야 돼? 재산권이 없잖아 지금. 그럼 뭔가 다른 걸로 변형된 걸로 달라는 다른 걸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보세요. 기업, 채무자, 갑, 귀책 서용에서 이행 불능이 있을 것. A. 계약이 성립 후 채무자, 갑의 책임 귀책 서용 이행 불능 시 뭐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지. 니은을 보세요. 니은에 뭐라고 됐죠? 만일 채권자 누구지? 채권자 누구? 을. 목적물 인도 채권자 을 귀책사유로서 이행 불능됐을 때는 자 나왔네. 뭐라고? 위험부담 문제 썼죠. 생각해 보세요. 갑 매도인한테 불이 냈고 을이 불을 안 냈어. 그럼 갑은 잘못이 있으니까 을한테 돈 달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을은 갑한테 뭐 달라 해야 되는 거 원래? 재산권이 없잖아. 그럼 갈 수 없이 계약을 뭐 해야 돼요? 해지해요.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해지하고 법정 해지하고 내가 준 돈은 다 원위치 시키고 손해배상 요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만약에 을이 화재 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은 을한테 뭐 달라? 돈 달라 할 수 있잖아. 근데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가 피를 봐야 되는 거야? 을. 그럼 이건 다른 제목이지. 위험 부담. 두 번째, 둘 다 잘못 없으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을도 갑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다. 그럼 그건 갑이 다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른손에서 이행 불능은 매도인 불. 그죠? 두 번째는 매수인 불. 제3자 불 해놓고 그 귀가 있다 없어 달라 이렇게 하면 연습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체하고 뭐하고? 불능. 이행지체는 동시 이행하고 묶으시고 이행 불능은 위험 부담. 다음 넘기시고 371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548조 해제 효과 해가지고 무슨 회복이 나와요? 또 551조는 제목이 뭐가 나와요? 해지와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나오죠? 이제 그러놓고 이제 거기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설명했고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 뭐 해가지고 결국 뭐 해가지고 약정 뭐해서 약정해서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그럼 약정 이약은 뭐에 관한 얘기고? 낙성. 낙성이죠. 그죠? 비교되는 게 뭐 있었고? 네, 비교되는 게 뭐 있었고? 요물이었었고. 효력 생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효력. 이게 뭐야? 달라. 채권, 채무. 결국 여기서 뭐하냐? 효력 생기면 이게 뭐가 되고? 을의 채무가 나타나고 이쪽도 뭐가 나타난다? 채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가 두 개니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의 특질이 지금 뭐 있어요 여기? 네?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관계? 응? 동시
이행의 이야기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를 서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채무 이행해야 되는데, 그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야? 그럼 채무 이행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돈 못 주는 거. 이행 지체란 말도 있고, 아예 못 가져오는 게 뭐예요? 네, 이행 불능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문제는 무슨 해제 가서 무슨 회복하고 무슨 배상? 이 하나의 그 스토리야 이게. 그래서 이행지체하고 뭐하고 연결이 있고 이행불능 연결되는 말이 뭐다? 위험부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의 특질이야? 그 쌍무계약의 특질하고 채불의 이행체하고 연결하고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은? 채불계약이 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책을 공부하면 흐름을 아니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이게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열받고 던지고 나온단 말이야. 어떤 분은 책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 책을 뭐 하는 게 있다고요? 버려. 다시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잘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쌍무하고 뭐까지 갔어요, 지금? 아니, 쌍무 편무까지 갔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뭘까? 채무. 서로 채무를 전부 다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를 뭐 하면? 그 채무 이행하는 게 뭐예요? 출연. 뭐라 한다? 그러면 이쪽도 뭐 했고, 출연했고, 이쪽도 뭐 했다? 출연했다는 얘기죠. 이 출연이 뭐예요? 네? 유상계약이라고 했었죠. 그럼 유상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유상, 무상 왜 구별할까? 편무계약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쌍무, 편무를 구별한 이유는 뭐다? 편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이라든지 또는 뭐다? 위험부담 이런 문제가 원칙이 발생하지 않아. 구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러면 유상, 무상을 왜 구별하느냐 그 얘기예요. 유상, 무상. 자, 갑하고 을하고 뭐해서? 약정하고 뭐해서? 약정해서 뭐가 생겨서? 자, 효력이 생긴다 해서 그 다음에 가서 뭐 하고요? 네? 가서 뭐 했다? 등기까지 다 했어. 누가? 갑하고 을하고 다. 그래서 이게 1000제곱미터였어요. 뭐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1억, 뭡니까? 1억에 주고 사고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을이 등기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측량을 해봤어요. 뭐 했다고? 측량했더니 뭐야 이게? 1000이 아니야. 1000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뭐라면? 네? 뭡니까? 990제곱미터야. 뭐가 부족해요? 10제곱미터가 부족하다고. 그 면적이 뭐 한 거야?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고 면적이 부족한 거지. 그죠? 면적이 뭐 했다고? 면적이 부족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때 갑이 면적이 부족하니까 갑이 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 A, B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최고 취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채무일행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빨리 찍으세요. 없어. 뭔가 또 다른 용어가 나와야 돼. 또 다른 용어.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인께서, 자, 매수인은 뭐였습니까? 출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출연. 퍼펙트 해요, 퍼펙트 하지 않아요? 퍼펙트 하죠? 퍼펙트 하게 줬어요. 근데 매도인의 출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매도인에 뭐가 있다고요? 출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 무상에서는 매수인 나는 퍼펙트하게 출연했는데 매도인 출연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져라. 뭐 져라? 책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이요? 매도인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판 다음에 요즘은 회사가 알아서 뭐라고 그래요? 갖고 오면 고쳐준다고 해 안 해요? 그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 가지고 가서 가서 닥달을 해야지 고쳐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는 왜 리콜 해줍니까? 회사 이미지가 날아가면 전 세계적으로 차를 살까 안 살까? 그러면 손해가 나니까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법률용어로 뭐냐면 담보 책임을 알아서 지는 거예요. 매도인의 무슨 책임?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 있어요. 갑이 자 아파트 팔기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다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무슨 상태예요? 다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을이 이사를 가서 뭐해서? 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화장실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병이 을한테 공격하죠. 뭐 고쳐내라고? 위에서 샜으니까 같이 고쳐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뭐예요? 을은 내가 고쳐줘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갑한테 왜 이상한 물건 줬느냐? 이게 따질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갑한테 뭐 있는 거예요? 갑도 뭐 했고 출연했고 을도 뭐 했어요?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완벽히 출연했는데 네 출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권리하자예요? 물권하자예요? 물건에 뭐가 있으므로? 흠이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다? 똑같아. 매도인 무슨 책임져라?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냥 막무가내요. 자기는 뭐 했으니까? 아니 넘겨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고 인도받은 사람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가서 막 조문을 지었더니 580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없어. 지금 제 얘기를 들어요. 몇 개월 이내? 발견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세요? 근데 이 사람 법적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뭐라고 그래요?
예?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럼 여기서 죽어나는 사람이 중개업자가 죽어나는 거야. 왜? 나는 뭐야? 모른다. 왜 그걸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고치는데 50만 원 나왔어. 얼마 나왔어? 50만 원. 이제 끝까지 얘가 버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는 게 아니고 법원에 소재기해서 이 50만 원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할까요? 중개업자한테 공격하면 중개업자 중간에 끼겨가지고 여기서 한 대 맞고 여기서 한 대 맞고 맨날 뭐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어 놓으라고, 뭐라고? 물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매수인이 좀 깎아달래. 한 500만 깎아달래. 깎아달라는 매도인이 거는 거야. 그러면 하자는 당신이 알아서 고쳐 쓰기. 물건에 뭐가 있으면 500 깎았으니까 그걸로 네가 물건 고쳐 쓰라 이런 얘기야. 물건 지금 하자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적으면 되지. 하자 있으면 누가 고쳐 쓰기, 매수인이 고쳐 쓰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그거 보고서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치고받는 거야.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아니, 합격은 다 돼 있어. 언제 합격하는 게 몰라서 그렇지. 대신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합격하라는 얘기야. 공부 제대로 안 해서 합격하면 나중에 이 또 티가 나가지고 중개 사고 쳐. 골치 아파 나중에 그러면. 그게 뭐야? 중개업자 피해가는 방법은 얘기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자? 물건 하자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나도 추리를 완벽히 했는데 매도 너의 추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면적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 차고 취소를 하면 안 되지. 효력이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무량은 계약이 유효할 때 쓸까, 무효일 때 쓰는 걸까? 그러니까 유효일 때 하지만 채무는 다 이행했잖아. 그게 무슨 문제가 가는 거야, 여기서는? 담보 책임은 유효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의 채무 불이행 해제, 담보 책임 얘기는 전부 다 유효를 전제해서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효가 아닐 때 무효 취소는 어디서 놀아요? 총체에 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할게요. 면적이 좀 부족하죠? 이게 권리 하자일까, 물건 하자일까? 물건 하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물건 하자면 이거는 물건 하자가 아니야. 무슨 하자?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면 면적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그걸 알면서 판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책임지는 거야? 담보 책임지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일단 돈 내놔라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담보 책임 들어가는 해제야. 아시겠어요? 채무를 문제 삼는 뭐가 아니고 해제가 아니에요. 자, 결론 다른 거 없어요. 유상, 무상. 뭐라고요? 유상, 무상. 그게 내용이 뭐예요? 담보 책임. 그러면 계약 분류가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를 했었어요.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민법 전 563조 가지고 하면서 첫 번째 제목이 뭐였었어요? 네, 전형, 비전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했고, 두 번째, 약정 때문에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뭐다? 낙성. 반대는 뭐다? 요물. 그러면 효력이 생기면 채무가 두 개가 생기니까 뭐다? 쌍무. 반대는 뭐다? 편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채무 이행이 하면 뭐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상. 뭐다? 무상. 그럼 이 자체가 계약 분류죠. 아니, 이 안에 계약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류 자체 가지고 하나가 나올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성, 전형, 낙성, 비전형 요물할 때 여기서 들어갔던 말이 뭐예요? 네? 낙성할 때 이게 청약하고 뭐예요? 승낙 가지고 여기서 한 문제 거론될 거고, 그 다음에 요물 계약할 때는 아까 여기 있었죠?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할 때 이 요물을 5글자로 고치면 이게 뭐예요? 그 밑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100%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가지고 몇 문제를 지금 얘기했고요. 2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쌍무 편무할 때는 뭐가 나와요? 응? 쌍무할 때는 뭐가 나와요? 쌍무할 때는 무슨 이행이 나오고 동시 이행이 나오면서 옆에 아주 힘든 말 위험부담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부담이요? 각각 한 문제. 동시에 나오면 키워드가 항변권 그 자체 이행체 책임 면제받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동시에 하고 뭐하고 연결시키고 위험부담은 뭐하고 연결시키고 이게 바로 채용 불이행이에요.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법정 해제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배상? 그러면 체불 3개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 법정 해제는 단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몇 문제짜리예요? 이건 3문제짜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유상, 무상의 구별 시직이 뭐예요? 출연했는데 내 출연은 완벽한데 네 출연은 왜 이상하냐? 아니 매수인은 출연 완벽했는데 매도인의 출연 문제가 있잖아. 뭐에 문제가 있거나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라고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죠? 네,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반드시 나온다. 그럼 전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짜리네. 계약법 10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책 순서 따라서 펼치지 말고 563조 전형, 비전형, 약정, 요물 아니고 낙성 내려오면서 효력이 생긴다. 가배채권, 의뢰채무, 의뢰채권, 가배채무, 무가 2개 나왔네. 편무, 쌍무, 그죠? 이행이 뭐예요? 출연이 뭐예요? 무상 아니고 유상이죠. 그러면 조문 하나 쓰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쌍무 편무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유상, 무상하면서 제목을 기억해내라는 얘기. 내용 몰라도 좋으니까 뭐를 자꾸 끄집어내라. 제목을 계속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제목을 알면 내용이 채워질 테니까. 제목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도 내용이 안 채워져. 왜? 이게 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제목. 그래서 합격하려면 계약법을 다 맞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쉬워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디부터 공부해? 오늘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 그럼 맨 앞에 붙어 있잖아. 총칙부터.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공부할 것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공부도 재미가 없죠.
넘기세요. 팍팍 넘기면서 뭐만 찾아가서 공부하세요. 가서 제목만 공부해도 그 공부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1월, 아직 박수 치지 마시고 1월, 2월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할 때는 민사특별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법? 특별법을 한번 쭉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돼. 아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